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잼튜브 우승영입니다. 재밌다고 했더니 점점 판이 커져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마 좀 더 큰 판까지 더 갈게 될 것 같아요. 스피커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앰프가 스피커를 어떻게 얼마만큼 바꿀 수 있는지 벌써 시리즈가 이제 3번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런 실험을 요새 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하고 싶어도 그리고 이런 조합을 기기들을 이렇게 모아놓는 게 쉽지 않습니다. 동호회 시절을 한참 오디오에 엄청나게 꽂혀 있을 때 대여섯 명의 동호인들끼리 모 대학교 강당을 빌려서 넌 앰프를 가져오고 스피커도 가져온 사람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렇게 조합을 해놓고 같은 자리에서 거의 반나절 이상 이렇게 소리를 들었던, 그건 이제 좀 오픈된 공간에서 그렇게 했었던 경우만 해도 그렇고, 동호인들 집에서는 진짜 수시로 그런 거를 뭐 새벽까지, 사실 그때 오디오에 대한 많은 거를 알게 됐기 때문에 전 시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촬영이 보시는 분들한테는 공부가 되는, 저희가 영상에서 다루는 이 각 기기에 대한 이해가 되는 그런 시간도 되지만 좀 더 의미를 넓게 부여하자면 이렇게 조합을 했을 때 특정 스피커와 여러 앰프들, 한 스피커에 여러 개의 앰프를 변화시켜 보니 두 가지가 보이는 거죠. 가장 큰 거는 역시 스피커는 앰프에 따라 소리가 이 정도까지 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각 앰프의 특징이 이렇게 분명하게도 나타날 수 있구나. 그거는 그 스피커가 그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들려주기 때문에라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되지만, 각 앰프들이 그렇게 스타일이 분명하다는 거, 이게 조금 더 많은 유익한 그런 정보가 되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그마치 앰프가 6개예요. 스피커 한 대를 고정해 놓고 앰프가 6개. 제가 이래서 좀 판이 커졌다는 얘기를 한 건데, 사실 한 자리에서 한 편에 다루기에는 조금 많은 수량이긴 한데 각 제품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할 수는 없지만 각 제품의 특징을 잡아가면서 그렇게 들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난 시간엔 포컬의 두 스피커에 앰프 2개씩을 이렇게 매칭해서 비교해 봤었잖아요. 그거의 확장판인데 이제 스피커 한 대를 해보자 이거죠. 소프라 3는 어디까지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느냐, 앰프의 성능에 따라서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스피커 선정의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이 소프라 3가 된 이유는 가장 관심이 많기도 하고, 이 스피커를 갖고 있는데 이 스피커의 드라이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품질까지 소리를 내야 되는지 이런 걸 살펴보기 아주 딱 좋은, 지나치게 비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품질에 좀 한계가 있는 스피커로 들으면 앰프에 따른 변화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프라 3 정도는 이런 앰프들과 매칭을 하기에 지명도도 높고 적당한 품질을 가진 그런 제품이라서 소프라 3로 시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앰프들을 볼까요? 기본적으로 네임과 골드문트, 오디오 갤러리에서 동원할 수 있는 앰프들은 거의 다 모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임 오디오는 지난 시간에 들었던 앰프가 3기종이 있고 거기에 클래식 300이 추가돼서 유니티 노바 PE, 클래식 200과 300 이렇게 4기종이고, 골드문트는 인티앰프인 텔로스 690, 그 다음에 텔로스 800 파워앰프와 프리앰프인 미메시 시그너처까지 이런 프리파워 조합도, 네임도 프리파워 조합에 등장했으니까 다 꺼내본 거예요. 뭐 더 많은 앰프들이 있지만 이렇게 버라이어티하게 앰프를 한 스피커에 들어보면, 다시 얘기지만 이 스피커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각 앰프의 특징이 어떤지, 또 성능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걸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청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스피커 앰프 조합의 얘기들, 그리고 어떤 기기들과 왜 이걸 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무엇보다 제일 궁금한 건 음악을 먼저 듣고서 그리고서 얘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지금 말씀드린 순서대로예요. 엔트리 모델부터 올라옵니다. 유니티 노바 PE, 클래식 200, 300, 그 다음에 골드문트로 바꿔서 690 인티앰프와 텔로스 800 파워 미메시 시그너처, 이 조합, 이 순서대로 두 곡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일단 소프라 시리즈의 플래그십인 소프라 넘버 3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이 컴팩트하게 만든 유토피아예요. 다만 이제 성향 자체를 크기만 작은 유토피아로 그렇게 설정하면 서로 구분이 되지 않으니까 트위터 소리를 완전히 다르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토피아보다 슬림하되 고역은 좀 더 개방이 된, 그리고 용적은 유토피아보다 좀 작은 그런 스피커로 완성이 되어 있고요. 8.25인치 더블우퍼, 6.5인치 미드레인지 사이에 IHL 트위터가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토피아와 전 대역의 음색은 동일한 그런 구성을 하고 있다고 알려드리고요. 능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91dB를 살짝 넘어서는 앰프가 출력이 모자라다고 그래서 소리를 고약하게 아주 작은 소리를 내는 그런 스피커는 아니라는 얘기인데, 플래그십답게 8인치가 넘는 더블우퍼 소리를 말쑥하게 뽑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름 플래그십의 어떤 기품과 권위가 있어서 앰프에 따른 특히 미드 베이스의 편차, 이 해상도의 편차가 좀 있고, IHL 트위터에서 얼마나 고급지고 좀 더 많은 것들이 보이는지 이런 것들도 각 앰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6개 앰프를 다 제품 설명을 열거할 시간은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네임 앰프들하고 골드문트의 차이를 먼저 좀 구분을 좀 해드리자면, 일단 네임은 사운드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해상도를 굉장히 중시하는 브랜드답게 원바디 제품이든 프리파워로 분리된 제품이든 전 대역을 타이트하게 잡고 드라이브를 한다는 거, 그 오디오적 쾌감과 선명하고 배경을 잘 띄워내는 그런 실제 소리에 가까운 재생, 이게 네임 앰프를 쓰는 이유거든요. 특히 유니티 시리즈의 플래그십인 노바, 그리고 노바의 파워 에디션 버전, 출력을 2배로 높이고 D클래스 증폭단을 사용한, 이 둘은 원바디지만 AB 클래스 앰프와 D 클래스 앰프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잘 보인다고 그랬었죠. 이 두 제품이 일단 소프라 3도 부족함 없이 잘 어울립니다. 2에 비해서는 양감도 좀 더 많이 나오고 베이스가 살짝 부풀린 듯 하지만, 유니티 노바나 노바 P나 이 스피커의 그런 베이스를 호쾌하게 잡아내는, 파워 핸들리도 아주 호쾌하게 들리게 하지만 베이스를 음악 신호에 맞게 단정하게 제어하는 이런 능력은 둘 다 뛰어났습니다. 다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니티 노바 P는 출력이 150W나 되기 때문에 좀 더 에너지가 크고 스테이징도 크게 나오는, 노바 P의 스테이징은 여기는 전체 앰프를 통틀어서도 가장 좌우폭이 넓은 그런 앰프가 아닐까, 듣는 동안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클래식 200과 300은 분리형이 되면서 원바디 노바나 노바 P에 비해서 전 대역이 고르게 재생되는 그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특히 200은 출력이 100W지만 300의 파워 앰프인 NAP350의 모노블록은 출력이 175W나 돼요. 좌우가 별도의 앰프로 드라이브하는 175W가 되면서 사실상 네임 앰프에서 들려줄 수 있는 고품질의 소리는 클래식 300에서 거의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임 앰프의 재생을 어떤 체구나 이런 거로 비유를 하자면, 물살을 가르고 바다를 헤엄치는 대방어 이런 류의 아주 날렵한 물고기들 중에 참치류의 느낌이 좀 많이 나요. 이렇게 펑퍼짐하고 펄럭거리거나 느릿느릿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민첩하게 방향을 수시로 바꿀 수 있고 몸집 자체가 굉장히 밀도감 있게, 그래서 아주 힘찬 느낌을 주지만 그 지느러미나 기타 이런 동작 자체가 말단에서 아주 정교하게 움직이는 이런 느낌을 주는, 그리고 굉장히 쾌속을 달린단 말이에요. 클래식 300 쪽으로 올수록 그 체구도 커지지만 말단의 동작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정교하고, 그러면 크기도 크지만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동작들이 좀 더 많은 걸 표현해서 방향 전환과 속도를 좀 더 잘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물고기에 비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는, 사실은 그 뒤에들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면서 또 이 드라이브와 재생 품질이 한 등급 올라간, 드라이브와 재생 품질을 격을 달리하는 골드문트가 되면서부터 그 둘에 대한 어떤 비유가 살짝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체구가 크고 작은 참치가 이 네임의 앰프들이라고 한다면, 골드문트가 되면 그게 좀 개념이 좀 달라집니다. 일단은 속도가 빠를 때와 느릴 때의 그런 편차도 크지만 동작의 이 반경과, 네임 때는 참치가 움직일 때는 걔들도 잘한다 이랬었는데, 골드문트가 되니까 그 동작이 조금 더 많은 부분이 보이는, 그리고 그 몸체의 끝부분이 선명하게 외곽선이 보여서 그 동작하는 게 아주 잘 보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방향을 틀 때 입체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원근도 잘 느껴지지만 그런 동작의 방향 전환이 아주 입체적으로 잘 보이는, 그래서 이 골드문트는 예를 들면 참치 같은 느낌을 주는 네임에 비해서 정새치 이런 물고기 있잖아요. 바다에서 제일 빠른 물고기이기도 하고 동작의 반경도 굉장히 크고 힘차고 점프도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동작의 끝부분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참치하고 청새치의 차이는 아마 뭐 이렇게 실제 낚시를 하지 않는 분들도 대략 TV에서 본 느낌만으로도 저런 느낌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짐작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텔로스 690이 되면 이 파워 핸들링이 커져요. 그 물결을 치고 동작을 치고 나가는, 직진하는 속도도 빠르지만 물을 힘으로 탕 쳐내는 느낌들 있죠. 이게 이 네임 앰프들과 조금 등급이 다릅니다. 좀 더 큰 힘이 느껴져요. 물이 얼만큼 튀었는지를 보고 느끼는 게 아니라 물을 때릴 때 그 어떤 압력과 소리, 둔탁한 소리 뭐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런 걸 봤을 때 저희가 힘의 차이라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690은 인티 앰프인데도 그 이전에 어떤 골드문트 인티 앰프하고 다르게 대단히 파워풀합니다. 8오음의 250W의 출력으로 그런 아주 막강한 에너지를 뿜어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전의 파워 앰프들, 심지어 모노블록 파워 앰프들하고 견줄 만한 그런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네임 앰프들하고 이렇게 하나씩 비교해 가면서 듣는 동안 690의 그런 스타일과 성능이 좀 더 잘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이게 분리가 돼서 파워 앰프 텔로스 800과 미메시 시그너처가 되면 이게 좀 독특해요. 소리가 더 커졌다기보다 텔로스 800은 일단 프리파워 조합이 된 거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규모가 달라지기도 했지만, 텔로스 690을 이렇게 확장시킨 이런 소리가 아니라 소위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그러죠. 작은 힘과 큰 힘의 이 반경이 훨씬 넓어졌어요. 큰 파동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힘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690보다 타이트해요. 몸집은 더 큰데 아주 다부진 체격, 이런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텔로스 800이 그렇습니다. 출력이 300W? 하지만 이 50W가 늘어난 인티 앰프와 파워 앰프의 차이보다는 좀 더 간격이 큰 그런 타이트함을 보여주는, 그리고 큰 에너지를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 보면 이 마치 뭐 텔로스 800이 지금 들은 6개 앰프 중에 가장 전능한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건 취향 차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임의 참치 같은 동작이 꼭 청새치 같이 더 크고 더 빠르고 이런 동작보다 다른 스타일로 참치가 더 좋을 수도 있는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촘촘한 구간의 질감을 만들어내는 전대역이 뚜렷한 밸런스를 갖는 클래식 200과 300의 소리가 텔로스 800보다 본인의 취향에 더 맞는 사람들도 꽤 많을 거예요. 골드문트는 기본적으로 청량하고 가슴이 탁 트이고 머리가 맑아지는 이런 소리, 이런 쪽에 특출난 그런 앰프이면서도 텔로스 시리즈가 되면서 그 이전에 높은 대역에서 느낌이 그대로 아래쪽까지 내려와 있던 말쑥했던 베이스가 텔로스 800 시리즈가 되면서 중량감과 탄력이 좀 더 늘어나 있어요. 그게 이전의 골드문트 앰프하고 달라졌던, 진화해 있는 골드문트 앰프의 새로운 시그너처 사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반경이 넓고 좀 더 포괄적인 소리라고도 할 수 있는, 그냥 개성 있는 앰프라고 했던 게 이전의 골드문트였다고 한다면, 정밀하고 다른 앰프들보다 개성이 많은 그 앰프를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사운드였다고 한다면, 텔로스가 되면서부터는 좀 더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소리에서 품질을 더 깊이 들어간 그런 앰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 음악을 이렇게 하나씩 비교해 드릴 시간이 되면 더 좋겠지만, 일단 이 6개 앰프의 각각의 소리에 대한 설명은 녹음해서 들려드린 음악으로 직접 느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로 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전 시간에 얘기했던 스피커와 앰프의 예산 비율 이런 것들을 지금 이 각기 가격이 다른 6개 앰프를 보면서 스피커와 각 6개 앰프를 짝지었을 때 각 예산의 배분이 몇 대 몇이 되는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가격과 제품 등급에 따른 소리의 변화, 그리고 가격이 높은 게 무조건 다 좋지는 않다는 거, 내 스타일이 있다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체험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난 그런 거 잘 모르겠던데, 그러면 음악을 좀 더 유심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거기서 또 더 나아간 또 그런 조합을 또 아마 다음 시간에 또 시도를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 나르고 연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그렇지, 저를 포함해서 그걸 같이 보는, 그걸 공유하는 분들은 흔치 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자그마치 6개 앰프를 비교해본 네임의 4개 앰프와 골드문트의 2개 앰프, 프리파워와 인티 앰프까지 다 포함해서 6개 앰프를 포칼의 소프라 넘버 3 베스트셀러 기종 중에 하나인 거실의 표준가도 같은 그런 스펙을 하고 있는 소프라 넘버 3로 비교하면서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